안녕하세요. 오늘은 풍경사진 촬영에 대하여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사진 이외에 주로 찍게 되는 사진 소재 중에 하나가 풍경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풍경사진이라고 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대상으로 하는 풍경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풍경사진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우선 그 대상이 정적이고 피사체를 음미하면서 부담없이 여유를 가지고 찍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풍경사진이라고 해서 셔터 찬스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스냅 촬영하듯이 빠른 순간에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계절과 기상의 변화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광선과 색온도가 변화되어 자연의 표정이 달라지게 되어 각각 색다른 느낌과 장엄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연 풍경의 소재를 분류해보면 산, 숲, 폭포와 시냇물, 바다 등 유형의 소재와 바람, 소리, 빛, 움직임 등의 무형의 소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풍경사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선 자기 나름대로 보았던 풍경의 느낌을 시각적인 요소들로 만들고 이런 느낌을 포착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실패하기 쉬운 것은 너무 욕심을 부려 이것저것 마구 화면에 집어넣어 화면 구성이 복잡하고 산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약해져 대상이 강조되어 보이지 않거나 이와는 반대로 촬영자 자신이 관심과 흥미가 있는 피사체에만 의식을 집중시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 자신으로 나온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찍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 촬영에서 불필요한 사물까지 찍힌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처음에는 욕심을 버리고 사물의 형태나 색상, 질감, 패턴 등 단순한 요소들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상을 가로구도와 세로구도로 촬영하면서 느낌을 비교해 효과적인 프레임과 카메라 앵글, 카메라 위치, 카메라 거리 등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화면 구성을 생각할 때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는 어떻게 접근하고 배경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작가의 솔직한 감동을 최대한으로 전달하면서 화면의 단순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풍경사진 화면 구성 시 3분할법을 이용하여 주요 피사체를 프레임 중앙에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 중앙에 지평선이 배치되어 있으면 대칭 구조의 안정감은 느껴지지만 다소 단조롭고 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면을 수직과 수평으로 3등분하여 가로선과 세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피사체를 배치하면 그림과 같이 보다 흥미로운 구성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수평선을 항상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지 않도록 수평선을 매우 높거나 낮게 배치하여 더욱 특이한 풍경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에서 카메라와의 거리, 카메라 위치, 카메라 앵글 등의 세 가지 요소가 상호 밀접히 융합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것이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렌즈의 선택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렌즈의 선택은 시각의 심리적인 효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하는 자연 풍경 중에서 피사체의 발견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렌즈의 특성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눈과 렌즈의 눈이 일체화될 때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며 찍을 때마다 렌즈를 교환해서 풍경을 봐야 한다면 번거롭고 셔터 찬스를 놓치는 서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눈을 각각 다른 렌즈의 효과에 익숙해지도록 반복된 훈련을 하고 대상을 발견하고 나서 렌즈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을 선행시켜 스쳐가는 풍경 중에서도 저쪽 풍경에서는 200mm의 세계가 있고 여기에는 24mm의 세계가 있다는 식으로 가정해 본다면 피사체의 발견과 촬영할 수 있는 소재는 많아지게 됩니다.
풍경의 일부분을 절취하여 필름이나 CCD면의 작은 평면에다 입체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광각렌즈에 과장되는 거리감이나 망원렌즈에 의해 압축되는 거리감 등의 렌즈 자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진은 비록 평면이지만 화면 안에서 우리는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풍경사진에서 원근감의 강조는 단조로워지기 쉬운 사진의 생동감과 공간감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원근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은 물체의 크기에 의한 원근감, 대기에 의한 원근감, 색상 대비에 의한 원근감 등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경과 중경, 전경과 원경, 그리고 중경과 원경의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강력한 원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경과 원경에 의한 화면 구성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때 광각계열의 렌즈를 사용하여 앞에 있는 꽃에 접근하면 꽃은 크게 강조되나 먼 곳에 보이는 산의 높이에 대한 느낌이 감소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러나 전경의 과장된 표현에 의해서 부재의 상황이 충분히 설명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주로 많이 촬영되는 표현 기법입니다. 한편 망원 계열의 렌즈를 사용하면 피사계의 심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으나 먼 산의 고도감이 강조되므로 주제가 더욱 뚜렷해진다는 장점도 있어 많이 활용되는 표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풍경사진 촬영에서 사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광선 상태의 선택입니다. 자연광인 태양광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방향이 변하면서 태양과 피사체 간의 위치에 따라 순광, 사광, 측광은 물론 반역광이나 역광으로 변하면서 피사체의 형태 묘사, 질감, 콘트라스트, 입체감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원의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맑은 날에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그림자가 짙고 뚜렷한 태양의 직사광, 흐린 날에 콘트라스트와 그림자가 부드러운 확산광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진 그 자체는 빛과 그림자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풍경사진은 해가 떠서 2시간, 해가 지기 전 1시간이 결정적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낮게 비춰지는 광선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면서 긴 그림자를 만들어 주어 풍경에 깊이감을 더해주고 자연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해주며 특히 일출이나 일몰의 변화에 의한 붉게 물든 하늘의 색조는 놓칠 수 없는 좋은 사진 소재입니다. 풍경을 촬영하는 데 있어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출의 설정입니다. 적정 노출에만 신경을 쓰다가는 주관 있고 특색 있는 풍경 사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하이라이트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섀도우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평균 측광으로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걸작을 만드는 갈림길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경사진 촬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